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와 이준석의 행보와 윤석열의 X파일이죠. 그죠? 윤석열은 27일 이후로 또는 7월 초까지 정치 선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설랑설레하다가 엑스파일 사건이 터지고 29일 날 정치선언을 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엑스파일이 나오니까 강병진 대표께서는 고고TV에게 연락 한번 부탁합니다. 이 엑스파일이 나오자 그 보수 농객이면서 정치평론가인 장성철에 대해서 이지매를 가했죠. 그죠? 내부 간자다 하고 모든 우파 유튜버들과 그 다음에 국힘 쪽에서 장성철을 공격했죠. 그러자 장성철은 내가 괜히걸 입수해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그냥 간첩으로 오인을 받는다 하면서 지금 기분이 아주 찝찝할 텐데요. 이걸 정리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좌파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서 조국을 칠 때부터 1년 반 전부터 이게 계속 그 좌파 유튜브에서 나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김건희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굉장한 휘발성이 있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파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윤석열이가 정치 선언을 하면서 덮어질 겁니다. 다시 근데 대선 과정에서 한번 나오는데 윤석열이가 예방 주사를 맞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언젠가 다시 나올 텐데요. 그럼 이 엑스파일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나? 국힘 쪽에서는 계속 송영길을 공격하죠. 그죠? 윤석열에 대한 검증 파일을 쌓고 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문제는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지호라고 있죠. 옛날에 그 국회의원 했어요. MB 시절에. 그래서 술 먹다가 어여부여 하다가 잘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조선일보, 즉 주간조선의 평론을 써요. 평론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약 한 달 전에 그걸 읽어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가지고 평론 자체가 그냥 간과를 했었거든요. 그게 요번에 터지는데 신조가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권에서 엑스파일이 등장한 것을 먼저 폭로한 것은 신지호예요. 그러니까 고고TV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고고TV는 개혁보수입니다. 합리적인 보수인데 장성철이한테 이지매를 갈 내용이 아닙니다. 신지호라는 이 친구가 평론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평론가들이나 또는 TV에 출연하는 정치 평론가들은 어떻게든지 자극적이고 또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존재감을. 물론 장성철이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인기가 올라가고 핫해지고 여기저기 출연 요구를 받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좌파애들은 최소한 그런 짓은 안 해요. 신조도 유튜브를 찍죠. 그죠? 그래서 자, 과거 주간 조선의 이야기가 이 신조의 뭐라 그러더라, 무슨 정론이라 그러던데 여기 붙여놨어요. 하여튼 이게 나오자 당시에 야권의 5월 24일 그 주간 조선 기사네요. 이게 나오자 그 야권에서 국힘 쪽에서 그럼 엑스파일을 신조의 말을 빌려서 그럼 엑스파일을 가공한 자가 누군가 할 적에 국힘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황교안이고 홍준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한 달 전에. 왜 황교안이가 그랬느냐. 황교안이는
공안통이었고 윤석열은 특수통이었으니까 항상 대치관계에 있고 항상 갈등관계에 있으니 황교안의 대권을 나오려면 윤석열을 주저앉혀야 한다 해가지고 황교안 측에서 그런 가공의 엑스파일을 뿌렸을 것이다 하는 호사가들의 말이 있었고 또 왜 홍준표냐? 홍준표는 검찰통으로서 윤석열이를 가장 강력한 그 내부의 적, 내부의 그 상대로 보기 때문에 윤석열을 주저앉힐 필요가 있었다 하기 때문에 홍준표 쪽에서 가공의 소설을 엑스파일을 썼을 것이다. 당시에 그렇게 회자가 됐었어요. 보고TV에는 팩트 아니면 방송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국힘 쪽에서 나오는 말이나 신조어가 나오는 말이 언급할 가치가 없어 제가 방송을 안 했는데요. 그 엑스파일의 막전 막후에서 막전에는 신조어가 있었다 이거예요. 응? 평론가로서 또는 유튜브 운영자로서 지 존재감이나 과시감을 위해서 주간조선이 이런 글을 기고했다는 거예요.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터뜨린 거죠. 우리 쪽에서 쉽게 말해서 보시죠. 옆에 보시면은 검사 윤석열 파일은 왜 야권에서 등장했을까? 이게 5월 24일이에요. 신지호 평론가 전 국회의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송영길이가 엑스파일의 최초 언급자냐? 아니라는 거죠. 신지호라는 거죠. 신지호. 신지호가 먼저 터뜨렸다는 거죠. 나쁜 놈이야. 이놈들 진짜 나쁜 놈이야. 고고TV는 욕을 먹어도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기사를 보면은 그 중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조 주간조선 기고글에서 최근 보수 우파 네티즌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공간에 윤석열은 좌파다라는 댓글이 부쩍 늘고 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표현의 강도나 떼지어 몰려다니는 행태가 예사롭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윤석열 파일과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고 써요. 신지호가 자,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신조의 이 무슨 정론, 평세 정론인가 하여튼 그러는데 이 주간조선 이야기를 보면은 최근 여의도 정가에 윤석열 파일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이 잘못 흥미롭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가 언급한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검사 윤석열의 비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일에는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면서 특정 피해자를 친소관계 때문에 봐주는 등 사건 처리를 엄청하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심지어 재벌 비위 수사를 뭉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내용 못지않게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이 파일에 목격된 장소가 야당 의원실이라는 점이다. 야당 의원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야권의 누군가가 이 문건을 생산한 것일까? 단언컨대 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왜 야당에는 이럴 정도의 정보 수집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 검찰의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만 각색을 통해 생산 가능한 작품인데 그 주인이 야당이라는 추론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당연히 생산지는 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산 능력뿐 아니라 이런 문건을 만들어야 할 절박한 필요성 또한 여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기고문 앞에 쓰는데 여기서 윤석열 파일에 등장하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게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가 언급한 부인 도이치모터스 장모의 요양병원 수급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러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알고 시중에서 퍼지는 게 부인과 장모의 쉽게 말해서 불법 투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가 언급한 거랑 똑같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북한에서 이게 뿌려진 거를
여권에서 덥석 물었을까? 아니죠. 여권에서 퍼뜨리니까 북한 애들이 재생산해가지고 다시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가공이 어디 나왔냐 하는 것을 신조어는 단연코 여권이다 그러고 있죠.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이런 거를 함부로 쓰면서, 이게 나는 머리가 아파, 이 친구를 항상 보고 있으면은. 그, 유튜브도 간혹 가다 보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리고, 자, 봅시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을 제쳐야 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을 제쳐야 하는 사람들 또한 윤석열을 무너뜨릴 비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들이 여권발, 야권발 엑스파일을 마다하는 것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몇 곱절 힘들다. 이 파일을 야권에서 먼저 써주는 게 좋은 이유도 있다. 여권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야권발 내부 검정으로 보기 좋게 포장되기 때문이다. 같은 메시지라도 메신저가 바뀌면 느낌이 달라진다. 응? 여기서부터 이제 야권에서 터뜨릴 것이다 하고 신조가 예측을 한 거예요. 제품의 원산지는 이렇게 변경된다. 36개 중 최고의 계략은 2단계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도 성공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상대를 제거하는 EJ 차도살이는 최고급 전략이다. 만약 성공하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실패하더라도 야권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며 본선에서 재활용하면 된다. 요컨대 예선에서는 야권의 경쟁자들이 1차 소비자가 되고 실패할 경우 본선에서 여권 경쟁자가 2차 소비 재활용하는 그림이다. 이런 거를 쓰면서 말이죠. 쉽게 말 이게 뭐예요? 여권에서 윤석열 공작 파일을 만들었는데 여권에서 터뜨릴 게 아니라 야권 쪽에서 터뜨리면 더 효과적이다 하고 신조어는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글을 쓰면서 야권이 누구냐? 어떤 세력이냐고 신조어도 예측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주간조선에 5월 24일 이 기고가 나오고 나서 홍준표냐 황교안이냐 하고 말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응? 또 이 친구는 김무성계라고도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황교안이고 홍준표고 김무성이고 다 부정을 하죠. 부인을 하죠. 그죠? 부인을 하는데 이 이관계를 갖다가 여권에서 만드는 것을 야권에서 터뜨려 주면은 대박이다. 여권의 대박이다. 1차로 일단은 써먹고 그죠? 2차는 또 써먹으면 된다. 2차는 대선 본선 때 써먹으면 된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은 신조가 이런 거를 쓸 적에는 예상을 하고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야권의 그 세력이 누구냐? 국힘의 그 세력을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차피 윤석열도 국힘으로 들어온다고 치고 그럼 지도 예상을 했으니까 지금 와서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무성이는 말이죠. 대권 주자가 아니죠. 김무성이가 밀고 있는 대권 주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현재 대권 주자가 누구냐? 윤석열이 단연 탑이고 윤석열을 꺾으려는 사람이 홍준표고 또 되지도 않게 또 대권 나오려는 황교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조가 이런 기고를 하니까 국힘 내부나 국힘의 호사가들이 홍준표가 만들었을 것이다. 황교안이 만들 것이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신지호가 이런 기사를 쓴 다음에 지금 현재 장성철만 그냥 괜히 그냥 그 우파 유튜버들한테 공격당하고 있어. 과거에는 우파 유튜버들이 장성철이가 김무성계다 하고 공격하더니 이젠 김무성에 관련이 없는 게 드러나니까 또 엑소파일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 이래. 실체 있어요, 여러분. 엑소파일은 실체가 있고 이거는 여권이 만든 건 확실하죠. 윤석열에 대한 거니까.
그걸 갖다가 장성철은 그걸 막으려고 국힘 지도부에다 주려고 그랬고 윤석열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둘 다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프다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은 방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김건희의 내부 문제다. 결혼 전의 문제다. 김건희. 근데 그거를 의결을 갖다가 짜기 시작하면은 몇 가지는 치명적인 게 나온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하겠습니다만은 필부인데 이런 전략을 할 적에 내부에서 처절하게 전략을 짜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윤석열도 지금 전략가가 없고 국힘 내부에서도 이준석이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래알 제외는 모래알. 그러니까 이런 유튜버 세력, 신조 같은 유튜버 세력 시사평론가라고 말할게 시사평론가이지만은 얼치게 평론가들이 지네 존재감이나 과시감을 위해서 이런 걸 터뜨리고 있다고요. 그럼 또 이걸 받아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부 간자다 폭탄을 터뜨렸다 공격하고 그게 누구한테 도움되겠어요? 윤석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걸 또 빨아먹고 그래. 결론. 엑스파일이 제일 처음 정치권에서 언급한 친구는 누구냐? 송영길이 아니라 신조어예요. 그래서 송영길이가 홍준표한테 물어봐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가 엑스파일을 작성하고 가공했다는 게 아니고 윤석열을 갖다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처절하게 공격하는 게 홍준표라는 거죠. 지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럼 이것저것 앞뒤 막전 막후를 따져보면은 결국은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자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우리가 만들려는 대통령인 윤석열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걸 공격한 세력이 결국은 누구냐? 윤석열 흔든 세력이 심지어 홍준표 이런 친구란 말이죠. 그리고 우파 유튜버란 말이죠. 이런 걸 우파 유튜버가 아무리 방어하려도 되지도 않아요. 그것들은. 좌파이들은 수년을 준비하면서 추적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참 자괴감 느낍니다. 저는 내 눈엔 다 보이는데 이것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파 유튜버나 신지옥 이런 것들이 이런 거를 뭐하러 기고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한테 송영길이 아니야. 신조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터뜨린 거야.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 그러잖아. 근데 야당 의원실에서 봤으면 야당 의원실에서 그럼 여권에서 그럼 입수를 했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지호가 이 엑스파일을 발견한 것은 야당 의원이라 그러잖아요. 야당 의원실. 그럼 야당 의원실에서 여당 의원들이나 민주당에서 그런 걸 확보했다는 거야? 그러면 야당 의원이 민주당과 간자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간자?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이 공격을 받고 윤석이라 붕 떠가지고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내일 모레 이제 윤석열이가 정치선을 하면서 이걸 덮으려 그럴 거예요. 이건 뭐 윤석열이 대답할 게 없어요. 자기 최애 결혼 전의 문제라고.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 그러면 이것도 잠복돼 있다가 대선 기간에 나오고 또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윤석열을 앞으로 계속 공격할 거예요. 당내 경선 때까지 지가 떨어질 때까지. 징그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처음 촉발시킨 놈이 신지호라니까. 신지호. 지 단순한 돈벌이를 위해서 기고 쓰면은 몇십만 원 받고 유튜버 해야 되고, 그죠? 왜 이런 식으로 우리 보수 우파를 해치냔 말이에요. 말할 게 있고 말하지 않을 게 있고. 저들이 턱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면 되는 거야. 주말이라서 한번 찍어봤어요. 하여튼 당분간은 윤석열의 엑스파일 문제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론들은 뭐
전원 정치하고 기회주의자고, 그 윤석열이가 자꾸 피해 다니고 하니까 그거 플러스 엑스파일 문제가 지지율이 뭐 몇 프로 떨어졌다 그러는 엑스파일 문제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래 바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29일 날 이제 무슨 말을 하나 그때 보시면 돼요. 정치 선언에서 얼마나 국민한테 감동을 주고 국민을 리드하는 말이 나오냐 보면 되는데 이 엑스파일 문제는 홍준표가 일자 악재까지 달려들 것이고 걔가 그냥 다 물을 흐려놓으면은 민주당에도 그걸 받아가지고 본선에서 말이죠. 윤석열 공격하는 휘발성이 강한 재료가 나왔다. 판도라가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쪽에서 저지른 거라니까. 엑스파일 문제를 신조 쇼크에서부터. 아니 쟤네들이 뭐 좌파 뭐 유튜브 어쩌고 그런 거를 갖다가 기사 안 하잖아요. 하도 이상한 내용이니까. 근데 이 신조어라는 놈은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우파 평론가로 뛰고 있고 얼치기로 뛰고 있으니까 그걸 기고해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공격한 게 뭐야? 우리는 엑스파일을 말이야 유튜브에서나 했지 카페에서나 돌렸지 실제적으로 정론지에서 나온 신조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민주당한테 공격하느냐? 이 말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